저희 학당에서 그동안 양심 지도한 내용도 이거고, 앞으로 홍익당에서 양심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할 때 양심이 뭡니까? 개개인마다 양심관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5년간 고전을 통해서 보편적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 상대방이 나라면 원할 걸 해주고, 상대방이 나라면 이거 싫겠다는 거 하지 말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성경을 통틀어서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모든 신구약 율법 외워서 통틀어서 이것만 지켜라. 그대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한테 해줘라.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나는 평생 한 가지만 이리관지하고 지켰다. 뭡니까? 제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안 했다. 즉 이게 양심의 핵심이고요. 모든 이 도덕의 근원이고 사실은 모든 법의 근원입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마음이 양심입니다. 여기에 뭔가 내용을 더 붙이면요, 그건 어떤 특정 문화, 특정 시대의 양심이 되지 보편적 양심은 못 돼요. 보편적 양심은요, 생명체면 다 원하는 거야 됩니다. 즉 우리가 동물이랑 같이 있어도 동물이 나를 건들지 않는데 내가 동물을 괴롭히면 이거는 찜찜하시죠. 동물들 밥 먹고 있는데 발로 차고 기분 좋을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도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 양심에 공감 못하는 존재들은요,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따로 취급해요. 왜?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두뇌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되게 문제 있는 어떤 하나의 장애가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사이코패스급 아니고는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양심이라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다른 양심을 여기다 보태시면 그거는 특정 문화, 특정 시대에서만 통할 수 있는 양심이에요. 보편적 양심은 모든 생명체 간에 서로 부당한 피해 주지 말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이해하시면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양심 시스템을 만듭시다. 이 사회를 양심 체제로 만듭시다. 별게 아니에요. 직장에서건 기업에서건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는 사람들은요, 색출해가지고 거기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게 양심 시스템이에요. 모든 분야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업인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지금 상대방이라면 이게 옳으냐라는 걸 따져서 그 옳지 않은 것들은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행해지지 않게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 양심이 통용되는 이 사회라는 건 무섭습니다. 이게 불교의 자비고요,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황금률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반대하시면 안 돼요. 황금률을 실천하겠다는 정당이 나왔다고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확합니다. 그게 우리 홍익학당이에요. 이거 홍익당이죠, 홍익당. 황금률을 실천하는 정당. 황금률이 뭐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즉 모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 이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대접받고 싶어요? 특수한 분야면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일을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합니다. 학교 가시면요, 비정규직 교사는요, 학생들한테도 무시당해요. 이게 무섭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라면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그렇게 잘해요. 이걸 사회가, 국가가 못 막아주면요, 국가는 다른 거 제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살리겠다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정의 구현이 국가의 목표입니다. 정의 구현을 못 해주면요, 살던 경제도 죽어요. 아니, 잘 살고 있는 경제를 계속 국가가 죽이고 있으면서 내가 살리겠다고 계속 뻥을 칩니다. 국민들은 또 계속 속아요. 이게 기본을 잃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가는 절대로 노력한 자가 대가를 받게 하고 사기친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심 구현이에요. 별게 아니고. 그 원칙이 뭐냐? 모든 법의 원칙이 뭐냐? 여러분, 법에 얼마나 많은 조문이 있습니까? 근원이 뭘까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말랍니다. 요게 하나가 근원입니다. 모든 법의 근거는 자연법입니다. 법철학에서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고 우주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던 개를 괜히 째려보고 발로 차면 개도 저한테 짜증냅니다. 개가 왜 짖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건든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러느냐.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대할 때도요, 제가 환경 문제를 따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양심을 지키자는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이 자연이라면 인간들이 어떻게 굴기를 원하겠는가, 이 관점에서 환경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 문제부터 사회의 모든 문제,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 풀 수 있다는 게 예전 성현들의 가르침인데, 그게 글로만 전해왔단 말이에요. 글로만 전해오니까 고전엔 참 좋은 말씀 있네, 양심 이거 되면 좋겠네,
근데 현실에 나가보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 권력을 쥐고 있어요. 돈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요. 권력자들일수록 양심 어기는 거를 내가 성공한 지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아 여기 그 양심 좀 지키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고 그래요. 즉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양심을 어겨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의 실정입니다. 성공할수록 양심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특권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 위에 서는 사람, 남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특히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황금률, 양심 지켜야 된다.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력이 커진들 선진국은 진입도 못합니다. 지금요.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는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요. 뭘 보면 하냐면 약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합니다. 강자한테는요. 내가 이득이 되니까 잘해요. 약자한테 즉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존재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 양심 수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약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면 양심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은 되게 선진국스러운데 그걸 굴리는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을 가져와도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경제 성장률을 더 올리면 해결될 거다. 택도 없는 얘기죠.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마인드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즉 문화 지체예요. 문화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원불교의 좋은 말 있죠.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지금 물질은 개벽됐어요. 하드웨어는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나와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신문화라는 거는요. 즉 양심 수준입니다. 정신문화 다른 거 아니에요. 양심 수준. 우리나라 양심 수준이 그걸 못 따라가면요. 어떤 발명품이 나온들 다 인간을 착취하는 데 쓰일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와서 어떨까요? 착취하는 데 쓰일 거예요. 이제 일자리가 더 사라질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인공지능이 나와도요. 양심 문화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국민들을 더 살리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실업이 들면요. 답이 있어요. 기본소득 핀란드 지금 100만 원씩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해결하면 돼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이 사회 문화 전반이 고쳐져야죠. 갑자기 기본소득을 준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요. 그게 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 가면서 기본소득이라든가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이 할 일을 대체할 텐데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죽어야 되나요? 안 태어나야 되나요? 얼마든지 해법이 있는데 이런 기본 논의조차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빨갱이다 뭐다. 서로 자기랑 안 맞으면 다 빨갱이에요. 재밌는 거 봤어요. 예전에 보수단체에서 둘이 무슨 대회 열다가 보수단체끼리 서로 빨갱이라고 싸우더라고요. 어이없죠. 이게 나랑 다르면 빨갱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나랑 생각이 같으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참 깨어있네. 둘이. 자꾸 제가 꼴찌들끼리 오답 맞춰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꼴찌들끼리 맞춰보면 틀린 과정이 유사해서 정답 같아요. 틀리는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둘이 맞춰보면 꼭 이거예요. 왜 뭔 얘기냐면 아니 지금 이 편견과 욕심에 아집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얘기 나누면서 우리들끼리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우리랑 의견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 한 어떻게 이 나라 문화가 선진 문화로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서양 따라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서양 어느 지금 북유럽 어디도 제 양에 안 차요. 제가 생각에는 하는 양심 강국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예전 성현들이 얘기했던 양심 문화를 복원해서 전 세계에 가르치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요. 제조업도 지금 힘들어지고요. 다른 방식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기 되게 힘든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실업 문제 해결도 되게 힘든데요. 제가 이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주장하는 양심 강국을 우리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새마을운동 배우러 오듯이 배우러 오잖아요. 어떻게 그런 양심 문화를 갖췄냐고. 이 선진국에서도 배우러 올 정도로 우리가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 문화는. 그냥 우리가 지금부터 양심 성찰하고 양심의 기본 룰만 지키면 돼요. 다른 나라는요. 양심하면 모호하게 생각해요. 지금 우린 양심이 뭔지 알잖아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 안 하고 나라면 원할 일을 해주자는 거죠. 이 원칙만 한번 지켜보실래요? 공자님은 이걸 평생 지켰대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이리관지. 평생 이것만 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하면 공자 수준은 못 되더라도 이 양심 지킴이는 될 거 아닙니까? 성현은 못 되더라도. 그러면
이런 문화를 갖춘 이 나라를 가지고요. 여러분 이 인재들을 수출하면요. 전 세계에 양심 지킴이, 양심 멘토들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우린 지금 자원이나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인재들은 많죠. 그 인재들을 살려서요. 전 세계를 선도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문화 수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류에 대한 관심 많죠. 한국이 뭐 하면 지금 관심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요즘 양심하고 논대. 뭐가 재밌길래 노나 보다. 아니 이것도 따라하는데 이거 양심 못 따라하겠어요? 이게 뭐라고 이거 재밌다고 따라하래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도 되게 나름 나라에 공을 세운 겁니다. 한류 채널을 열어놨어요. 채널이 일단 열리면요. 나중에 고급 문화가 거기 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한류 막겠다고 지금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난리지만 문화를 어떻게 막아요? 영원히 뚫릴 겁니다. 분명히. 근데 특히나 고급 문화를 우리가 외치면요. 뭔 일까지 가능하냐면요. 한국에서 나라 자체가 양심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약자가 배려받고 정의가 승리하고 노력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공정한 대가를 받는 그 나라를 만들자는, 여기에 이념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진보 보수 붙이지 말고. 그동안 왜 진보 쪽이 안 됐는지 아세요? 이 정당한 양심의 소리에 뭘 붙이냐면요. 마르크스 이론을 붙여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정당한 거를 빨갱이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분들도 일조한 겁니다. 왜 여기다 마르크스 이론이 아니면 말 못하나요? 노노맹자에 이미 성경에 다 있는 양심적인 말씀에 왜 꼭 마르크스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정당한 생각을 얘기해도 빨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약용의 탕론 강의가요. 팟캐스트에서 15만 들었거든요. 탕론 강의하는 현장에 누가 왔는데 제 강의를 듣다가 욕하고 하더라고요. 정약용을 빨갱이로 설명했다고 제가. 근데 정약용 그 주장 완전 빨개요. 그 사람들 논리로 보자면. 모든 국민들한테 고르게 분배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선비들부터 다 빨갱인 거예요. 그 시각으로 보면.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자꾸 그런 정의로운 주장을 마르크스 입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얘기다라고. 성경 보세요. 예수님 빨개요. 부처님 무소유. 정말 빨간 사상입니다. 아니 자산을 지금 내 사유재산을 지금 날려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무소유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양심의 소리면은 정당한 건데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와 이런 어떤 이념에 빠진, 편견에 빠진 소리 구분을 못하게 됐다는 게 이 사회의 불행이에요. 즉 보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보수는 절에 비유하면 땡중 같고요. 진보는 엉터리 참선법만 고집하는 승려 같다는 거예요. 둘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갔는데 돈 내놓으라는 사람, 자꾸 눈만 마주치면 돈 내놓으라고 하는 승려도 불편하죠.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보수도 불편한데 또 자꾸 어떤 이상한 참선법을 가지고 와서 내 것만 배우라고 강요하는 이 사람도 불편해요. 즉 진보가 빠져있는 게 함정이 그겁니다. 독선. 마르크스식 해결 아니면 다 잘못된 걸로 봐요. 공자, 맹자, 보수주의자, 계량주의자 막 자기들 주장에 안 맞으면 아주 심합니다. 제가 이 역사학과에서 저희 사학과가 좀 빨갰어요. 수업 배우는데 이율곡 계량주의자. 뭔 이율곡은 온몸을 다해 양심절 주장하다 돌아가셨는데 계량주의자. 정약용 개혁주의자. 뭔 차이입니까? 개혁주의는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면 개혁주의자고 토지제도 개혁을 안 주장했으면 계량주의자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니. 즉 제가 그 마르크스식 역사 사관을 저는 배운 사람인데 바로 거부했어요. 이런 식 사관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딱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멋대로 재단하고 딱 그걸 가지고 딱 두 갈래 길로 나눠요. 모슬놈들, 계량주의자, 믿고 따를 개혁주의자. 역사를 딱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남북한을 놓고 딱 나눠요. 남북한 가니까 뭐가 돼요? 남한, 계량주의자. 북한, 토지개혁 주장했죠. 개혁주의자. 북한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결론이 나버려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종북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 문제가 있다. 저는 거기에 제가 수업 들으면서 그 논리를 깨려고 연구한 게 양심사관이었어요. 아 찜찜하다. 뭔가 양심 같은데 듣다 보면 찜찜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찜찜할까 연구하다가 양심사관인 거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사랑이 없는 저런 사관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또 보수 쪽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아주 뭐 부자들을 옹호하는데
마음껏 부자들이 착취해가도 한 거도 못할 이론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인간에 대한 이해, 약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양심사관을 제가 나름대로 정립하게 된 거고, 역사학적으로는 양심사관을 정립해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다룰 때는 철저히 양심사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는 그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적을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그 관점으로 평가하자는 거죠. 그 관점만이 제일 정당하니까. 그래서 이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이념을 가져도 좋은데 양심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은 이념이라는 게 얼마나 찜찜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이념을 날려버리고 양심에서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부리고 편견을 부리면요, 우리 5천만 절대 하나 못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는 거는요, 누군가라도 나한테 지켜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차 사고 났을 때, 여러분이 잘못해서 차 사고를 냈을 때 앞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양심적인 사람이길 원해요. 살짝 그었는데 나중에 한 100만 원 통지해 오고 이러면 돌아버리죠. 뭘 못 믿겠죠? 이 사람이 양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않지 않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을 원해요? 양심적인 사람을. 즉 나를 배려해주고 자기라면 싫을 일을 나한테 안 해줄 사람, 우리는 다 원하고 그런 사람 만나길 그렇게 원하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남한테는 그걸 원하면서 내가 먼저 그거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남 하는 거 봐서 하고 싶지 내가 먼저 양심할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스템 속에 살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시스템 개혁을 하려면 그 안에 주체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각성하느냐? 명상 좋고 다 좋아요. 마음을 늘 추스리시고 다스리시면서 항상 생각이나 말과 행동은 양심에 맞게 해보는 연습을 하자. 갑자기 완벽하게 하려면 병납니다. 영양껏. 남한테 큰 피해 주는 거일수록 더 양심 성찰을 해서 하자. 그러다 보면 지금 정치인들도 양심 성찰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요, 저는 과거 불문입니다. 과거는 다 못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양심만 우리 국민이 따르는 운동을 하면요, 우리 선진국 이상의 선진국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온다니까요. 새마을 운동도 배우러 왔는데 이거 왜 안 배우러 오겠어요? 다 배우러 와요. 그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고 멘토들 수출할 수 있고, 한국인들 얼마나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합니까? 근데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 스트레스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하라고요.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요. 그럼 우리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얘기만 하나만 가지고 해도요, 우리 민족의 저력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 같은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대통령. 지금은 경제 대통령이 나와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경제 대통령 또 나와가지고 또 대기업들 끌어주고 또 하면은 지금 착취만 더 일어나죠. 대기업들이 지금은요, 양심적으로 탈바꿈해야 될 때예요. 진짜로 체제 개혁을 해야 될 때, 구조 조정을 해야 될 때인데 그걸 선도할 양심 철학을 지시 못하면 대기업들도 못 따라가겠죠. 빈곤한 철학에 왜 따라갑니까? 너무나 자명한 말로 압박해오고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어야 몸을 바꿀 겁니다. 자신들의 이 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양심 아니고 없다. 그리고 양심은 되게 간단하다. 너무 간단해서 안 믿기시죠? 저 노노 보다가 안 믿겼어요. 공자가 평생 하나만 팠대요. 뭘 팠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안 하는 것만 팠다. 뭐야 이게? 뭘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해놓은 수많은 말에는 다 그 메시지만 들어있어요. 정치 개혁 안에도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그게 들어있어요.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 윤리에 대한 가르침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그분의 평생 추구한 게 그거였고, 모든 그분의 가르침엔 다 그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안에 사랑만 들어있듯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우리가 도덕이 있겠는가 이거죠. 이 이상의 도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론 배우실 게 없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지금 리더가 내가 국민이라면 이런 일 싫겠다 하는 걸 국민한테 안 하고, 내가 국민이라면 이거 참 좋아하겠다 하는 일만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국민보다 순실이죠. 국민보다 자기 사익이죠. 국민보다 자기 걸 먼저 챙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찍어주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이건 아니지 하는 선까지 일이 온 거예요. 그게 결국 양심 어겨서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정확히 봐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국민이라면 이런 일 진짜 시켰다는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보다 국민을 더 우선시한 이 정치인의 자세죠. 요 간단한 거 요구하자고 지금 당 열었다는 게 창피해요. 무슨 그 초등학생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 열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당은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말자는 그걸 실천하는 당입니다. 그러면 이건 유치원생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생도 다 아는데 80 노인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해요. 언제 해요? 아주 여유로울 때 한 번씩 합니다. 안 해요. 웬만하면 안 해요. 그걸 웬만하면 하게 만들면 그 나라는 대박 나는 겁니다. 양심 대박. 우리가 양심 지키면 대박 나요. 우주의 기운이 도와줍니다. 우주의 기운이 도와줍니다. 혼이 막 정상이 돼요. 우주의 기운이 도와서 혼이 정상이 되고 대박이 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헤매고 있는데 양심의 관점으로 인류가 가야 될 길 정확히 보는 5천만 단합된 민족 존재만으로 이 지구가 바뀝니다.